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바로 오늘 14일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가 독일 원정을 가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가운데 펼쳐진 경기죠. 일단 에이스인 주드 벨링엄이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동 도중에 교통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뚜껑을 열고 보니 전반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정말 고전한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의 승자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브라임 디아스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아쉬운 경기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했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는 결과를 가져가는 팀이에요. 제가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전체적으로 압박에 강하고 탈압박에 강하며 전환 속도가 빠른 팀입니다. 특히 공격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잘 파고듭니다. 그리고 득점력도 뛰어난 편이죠. 여기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플랜 자체를 너무나 잘 짜놨어요. 그래서 공격을 전개할 때 모습도 그렇고 수비할 때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수비 쪽에서는 부상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이유는 선수 개개인의 활약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역시 수비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 강한 겁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순위가 맨체스터 시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행보를 봤을 때는 이대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가지 않을까. 정말 대진운만 따른다면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그냥 아우토반을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렛츠고! 라이프치히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로나전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지로나하고의 라리가 24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2위 지로나와 승점 5점 차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 독주 체제를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폭발하는 경기였어요. 특히 비니시우스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을 유린하면서 선제골도 넣었고요. 그리고 주드 벨링엄 골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여기다 주드 벨링엄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드리고도 마무리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4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로나 이야기할 때 제가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최다 득점하면서 공격력이 정말 뛰어나고 공격 패턴이 정말 많은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비에 불안한 점이 분명히 있다. 특히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센터백들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잡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잡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1위 경쟁을 레알 마드리드하고 지로나가 한다고 봤을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로나를 상대로 올 시즌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비 라인의 부상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로나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센터백이 없었어요. 센터백으로 추아메니하고 카르바알이 나왔는데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진짜 되는 팀은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안첼로티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잘 갖춰놨다고 봐야 되겠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남은 경기 일정을 봤을 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는데 이 경기는 다소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껄끄러운 상대인 빌바오, 바르셀로나, 베티스를 상대로는 홈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남은 라리가 일정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이 시작됐죠. 그리고 16강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납니다. 라이프치히가 분데스리가 5위이긴 하지만 껄끄러운 상대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내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전진 압박, 빠른 전환,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경기 전반전은 라이프치히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갔거든요. 특히 경기 시작과 동시에 터진 셰슈코의 골, 그 골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취소가 된 점이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에서 특히 전반전에는 밀렸지만 후반전 경기 내용을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고, 후반 시작하고 3분 만에 브라임 디아스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브라임 디아스 이 골, 와 진짜 수비수 1명, 2명, 3명 제치고 앞에 수비수 2명까지 뒀으니까 수비수 5명을 제치고 넣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말 그대로 오른쪽 라인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왼발로 감아차는 슈팅, 환상적인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선발로 나왔을 때 주드 벨링엄이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공격 기여도도 높은 반면에 수비 쪽에서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는데, 브라임 디아스가 주드 벨링엄 백업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활약이 눈부십니다. 브라임 디아스가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공식 28경기에서 8골 3개의 도움을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 골이 두 번째 골이거든요. 브라가전에서 골을 넣었고, 그리고 바로 이 라이프치히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브라임 디아스가 출전 대비 득점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주드 벨링엄 백업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무서운 점은 그런 거예요.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못 나온다? 호드리고가 돌격대장 역할을 하죠. 주드 벨링엄이 못 나온다? 브라임 디아스가 너무나 잘해주죠. 중앙 수비 쪽에 문제가 심하다? 센터백들이 없다? 카르바알이라든가 초아메니가 센터백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다 왼쪽 풀백이 좀 안 좋다? 카마빈가가 왼쪽 풀백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안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는 강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많은 팬들이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 스쿼드가 좀 얇아진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개개인의 능력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내내 부상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경기에서 2패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인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어요. 발베르데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전반전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지만 후반전 우리의 템포를 찾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대의 전방 압박하고 세컨볼 싸움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다니 올모라든가 시몬스를 이용한 발빠른 공격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파이널 서드까지 공격 전개 후에 마무리가 부족했죠. 세스코, 오펜다, 시몬스, 올모의 슈팅은 루닌의 선방에 맡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루닌 골키퍼입니다. 사실 나초하고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는데 수비 쪽에서는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마빈가가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거나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구도 내려와서 측면 쪽에서 수비하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가운데 비니시우스가 측면 쪽에서 벌려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호드리고 브라임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브라임 디아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왼발로 결승골을 넣었고, 그 골이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이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한 경기는 맞는데 결국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한 시즌에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니까 모든 경기를 상대를 압도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긴 어려워요. 어려운 경기가 분명히 따른다는 겁니다. 고전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강하고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무대를 가리지 않고 성적을 내고 있죠. 코파델레이에서 탈락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하튼 경기 후 감독 인터뷰 보면은 이 경기에서의 문제의 장면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지만 끝까지 집중하고 버텼다. 팀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연대와 퀄리티의 팀이다. 골 취소 장면은 헨릭스가 루닌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골 취소 장면에 대해서는 야 이거 정심이다, 오심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의 마르크 로즈 감독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울도 아니었고 오프사이드도 없었기 때문에 골이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안첼로티 감독이 얘기한 골 장면, 그것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장면이 전반 2분 세스코의 골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로즈 감독은 이거 오심이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골 장면이었는데 오프사이드로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왜 골을 취소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졌지만 팀의 경기력은 매우 용감했고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즈 감독이 얘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장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장면이거든요. 골 장면을 복귀해 보면 코너킥 상황에서 루니 골키퍼가 펀칭으로 걷어낸 것을 다시 라이프치히가 올려줬고 샤슈코가 그 상황에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골로 인정이 안 된 건 세스코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고 온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만 루니 골키퍼 뒤쪽에 헨릭스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거죠. 헨릭스가 경기에 관여를 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프사이드로 이 골이 취소된 거는 관여를 했다고 본 거죠. 루니 골키퍼 뒤쪽에 헨릭스가 있다가 약간 앞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닌이 들어가면서 막으려다가 못 막는 장면인데 사실은 헨릭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루닌이 막기는 어려운 슈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즈 감독이 얘기하는 건 야 이건 간섭이 아니다. 플레이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안첼로티 감독은 루닌 골키퍼 뒤쪽에서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방해 동작의 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골로 인정됐어야 되는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골로 인정됐다면 경기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반전 라이프치히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라이프치히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축구 경기는 끝났습니다.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갔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운이 따랐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운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되는 팀에게는 운도 따릅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운이 따르는 거죠. 라이프치히가 왜 골을 못 넣었습니까? 선수 개개인의 마무리 능력 아쉬움이 컸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는 루닌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이 경기 9개의 선방을 했습니다. 미친 거죠. 한 경기에서 9개의 선방을 했어요. 볼터치 49에 패스 성공률 84%. 골키퍼 패스 성공률이 84%야. 물론 이제 롱패스 성공률이 63%인데 롱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63%면요.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사실 결승골을 넣은 브라임 디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역시 루닌 골키퍼예요. 미친 듯이 막아냈습니다. 정말 소신이었어요. 왜 케파와 루닌을 비교하냐고. 루닌이 낫다고. 몇 번 얘기하냐고. 루닌은 다른 팀 가면 무조건 넘버원 골키퍼야. 쿠르투아가 있어서 그동안 출전기회를 못 잡은 거지.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달성했는데 그전에는 쿠르투아 골키퍼가 한 경기에서 9개의 세이브를 한 적이 있죠. 특히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기죠. 2021-22 시즌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루닌이 9개의 세이브를 한 겁니다. 루닌 골키퍼가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꾸레인데 레알 마드리드 칭찬을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흠이라면 흠을 좀 잡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흠을 좀 잡아보자면 레알 마드리드의 적은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상 선수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밀리탕, 쿠르투아, 알라바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에요. 물론 이제 밀리탕은 3월 중순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브라임 디아스도 근육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상 선수가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감독이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왔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시즌 막판에는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라리가에서는 독주 체제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조금 더 승점을 획득하면서 2위하고 승점 차를 벌려놓으면 전력을 아마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라리가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동시에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을 조금 더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지금 라리가에서는 승점 차를 점점점 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로나라든가 바르셀로나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추격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 라리가 24라운드에서 지로나,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빌바오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됐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나폴리를 상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꿈을 꿔보자! 왜 레알 마드리드 얘기인데 바르셀로나로 마무리했지?